자, 당직, 같은 말로 숙직이라고도 우리가 많이 하죠.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좀, 저의 그 경험담을 그냥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그 뉴스 보니까, 남녀 모두 평등하게, 숙직 근무를, 당직 근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그, 실제 공직자 한 명이, 그거를 이제 정식으로 민원 제기를 이제 했죠. 네, 절차에 의거해서. 근데 이게 참 좀 뭐라 그럴까? 이거 관련해서 저도 경험이 좀 있는데 당시에 제가 딱 4년 그 군 복무를 했거든요. 당직 관련된 경험을 좀 있는 그대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제가 경험한 당시 상황입니다. 다른 기관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공공기관이나 이런 국가기관에서 제가 근무를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기준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그 2010년도에서 2014년도입니다. 제가 이때 동안 근무하면서 당직 정말 많이 썼거든요. 진짜 전체 근무한 이 기간 중에 당직이 거의 한 50% 이상? 네, 50% 이상 거의 근무 비중을 차지했을 정도로 당직을 진짜 많이 썼어요. 근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지금 뭐냐면은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그 6회공 다 합쳐가지고 전부 다 6회 공군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육군, 해군, 공군 전부 다 그 당직 근무를 서는 사람들은 당직 수당을 현재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규정이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당시에 이때 근무할 때 이때 당시에 당직 수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갑자기 또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솔직히 이거는 남녀 평등 이거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이거를 한 방에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큰 그 최우선시 그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수당이 지급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당시에 근무해서 이때 당시 아마 근무하신 분들도 공감을 하실 건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죠. 지금 현재 육해공군 현재 군 복무 중인 그 직업군인 분들이나 군무원 분들 아마 다 공감을 할 건데 당직 근무 솔직히 지금은 수당이 들어오니까 당직 서라 그러면은 당직 근무 서는 것 자체가 수당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당직 근무 서기 싫어요가 보통 대부분의 답변이에요. 일단 우선적으로 보면은 당직 수당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잖아요. 현재 당직 수당을 만약에 지급받고 있는 데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물어봐도 당직 근무 편성되면 일단 짜증이 밀려와요.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당직 근무를 써야 되는데 또 이번에 당직이네. 보통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2주치, 4주치? 거의 한 달치, 적게는 한 2주치 가량을 한 달치 정도의 당직 계획표가 나옵니다. 보통 이제 공문으로 시달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공문으로 시달이 되는데 중요한 게 거기에 이제 몇 월 며칠 당직사관 누구, 그 다음에 부직사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당직병 이렇게 나오겠죠. 경찰서로 따지면 여기는 이제 의무경찰 이런 애들이 보통 이제 제일 말단 당직 계급으로 이렇게 쓱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중간 계급 여기가 제일 이제 짬이 높은 예를 들어서 계급 군 계급으로 따지면 상사 이상 원사 이렇게 들어가는데 장교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부대 편성에 따라 다른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당시에 말단 하사였으니까
부직사관으로 저는 이제 들어갔어요. 이하부대. 근데, 거짓말 안 하고요. 제가 여기 계급에 딱 진짜 해당되는 중간 계층으로 근무를 맨날 당직을 들어갔는데, 가장 큰 그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때 당시 이슈가 많이 되기는 했는데, 정말 이게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지금은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도 많이 그럴 거야. 당직 근무를 서요. 당직 근무 편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있냐면은, 자, 당직 근무 편성이 됐을 때, 나의 근무 날짜를 미리 확인을 해서, 만약 이날, 그 날짜에 내가 당직을 예를 들어서, 당직 근무가 불가능하거나, 예를 들어서 출장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건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거 이외에도 다양한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내가 서기 싫어서. 보통, 당직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가, 여기에 일단 제가 이걸 같이 넣을게요. 이유는 설명드릴게요. 그냥 내가 근무하기 싫어서. 두 번째는, 출장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 하여튼 이런 두 가지 경우 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당직 근무를 보통 이제 1번이 가장 문제가 돼요. 1번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자, 내가 만약에 당직 편성된 게 내가 만약에 하사예요. 예를 들어서. 예. 내가 이제 하사 계급이야. 제일 말단. 이제 한 1년차, 한 1년차밖에 안 된, 예를 들어서 그런 하사예요. 자, 그러면, 주변에서, 다른 날짜에 부직사관으로 편성된, 예를 들어서 중사 계급에 있는, 근무자들이, 당직 교체를 해달라는 거래가 많이 들어와요. 들어온다. 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실제 그랬어요. 4년 동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 있는 그대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 때문에 바꿔달라 한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실제로 1번이 제일 많았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근무하기 싫어가지고,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는 수당이 이때는 지급이 안 됐다고. 당직 수당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직 수당이 아예 미지급이었던 과거에는, 예, 이때 당시에는 상급자가 나 당직 좀 바꿔줘. 그거 바꿔줘야 돼요. 당직 편성을 변경을 해야 돼요.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니야. 내가 그냥 거부하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규정상으로 거부할 수는 있죠. 원래 당직 편성 자체가 공문으로 시달된 거다 보니까 당연히 근무 이때 너 서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니까 서는 건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하급자가 당직 변경 그거를 변경권에 대해서 거절을 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장기 복무가 확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장기 복무에 들어가는 근무 평가가 좀 이제 타격을 받습니다. 이건 솔직히 저는 이게 팩트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현실은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윗사람이 당직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거는 바꾸려면 직접 상급자 되는 분한테 이제 요청하죠. 정중하게. 이거는 제가 바꿔달라고 하면 아마 분명히 퇴짜 맞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나보다 상급자인 사람이 바꿔달라 했던 사람이 본인이 직접 행정 담당자한테 가서
자기가 그럼 변경 요청하겠다 해가지고 바꿔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의연하게 대처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거절하면은, 일단은, 이, 소문이 안 좋게 돌아요. 진짜 말 그대로 소문이 안 좋게 나요. 이 실제 그러거든요. 아마 지금 1년차, 2년차, 뭐 내지 3년차 이렇게 근무하고 계신 하사분들은 이걸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당직을 바꿔달라 그러면은 안 바꿔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근무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근무하기 싫거든.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당직을 변경을 했던 그 당직 변경에 그 해당하는 요일이 주말인 경우에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금요일 포함입니다. 금요일 포함. 금요일 포함 이제 주말인 경우에는 막 서기 싫은 거예요. 당직을 꼭 바꿔달라 그래. 자기보다 밑에 직급에 있는 계급 막 밑에 되는 짬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바꿔달라고 그런다고. 바꿔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과정에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은 왜 당직 수당이 왜 지급이 되는 거냐면 지금은 이 당직 수당 지급이 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잘 보세요. 이거를 당직 근무를 거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돈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 당직을 바꾸려는 사람끼리. 제가 이거를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전역하고 나서 제가 이거 민원을 냈거든요. 네. 정부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을 냈어요. 그래서 그 권익위원회에다가 제가 이거 민원 신청을 실제로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신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직 수당도 안 들어오는데 여러분 같은 생각해보세요. 수당도 못 받는데 그걸 근무를 서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쓰고 싶어요? 안 쓴다고요. 아니 딱 봐도 그래요. 아니 돈 안 주는데 이거를 근무하라 그러면 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솔직히 이거는 팩트 아닙니까? 지금은 뭐 다른 공공기관은 이거를 수당을 지급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저는 뭐 그거는 나중 문제인데 어쨌든 1차적으로 가장 먼저 그 유무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당직 수당이 이게 만약에 지급되는 액수가 올라가게 되면 당직 수당 지급액이 올라가게 되면 아마 아무도 이거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거예요. 당연하거든. 왜냐면은 당직 근무를 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다 동일한 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계급별 또는 아니면 뭐 연차별로 점점 올라가게 되면은 당직 수당 지급액이 그러면은 아마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이거 돈 준다 그러면은 수당 지급 근무 서면 설수록 수당 더 그만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게 어쨌든 이런 과거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남녀 어떤 그런 그 차별 문제와 관련해서 당직이 간 특성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 군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지금 여군도 아마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년도까지 제가 근무한 경험으로 보면 당시에는 이제 그게 있었어요. 군무원의 경우에는 탄력 근무제라 해가지고 이제 그 자녀를 둔 근무자는 출근 시간을 30분인가요? 하여튼 뭐 30분에서 뭐 제가 알기로는 많게는 1시간? 네. 30분에서 거의 이제
1시간을 늦게, 늦게까지 허용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규정은 예를 들어서 9시 반까지 출근인데, 뭐 이걸 10시까지 뭐 출근을 허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근무 규정이 세부 규정 조항에 보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탄력근무제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당시에 시행을 많이 하는 거를 저는 당시 봤어요.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것도 막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말 그대로 진짜 자녀를 케어해줄 사람이 그 집에 부모님밖에 안 계시니까 뭐 이런 건 당연히 응당 이런 것까지는 허용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퇴근도 30분 늦게 하나? 하여튼 뭐 그건 모르겠네요. 예. 하여튼 제도가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자녀를 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당직 근무 이거를 그냥 무조건 공무원이 시달렸다 그래가지고 자 당직 근무해요 쓰세요 그런다고 그 고지고대로 쓰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안 그래도 지금 뭐 인구도 뭐 이제 감소되는 추세다 해가지고 뭐 많아봐야 자녀가 한 명 내지 뭐 두 명, 그러니까 자녀 거의 한 명인 그런 이제 소가족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당직을 쓰면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 어느 정도 좀 나이가 되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알아서 뭐 스스로 뭐 챙겨 먹고 뭐 집에서 뭐 밥 해먹고 다 해요. 근데 만약에 아직 그런 어떤 그런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하지 못해서 케어가 필요한 그런 자녀의 나이대의 자녀를 둔 근무자들 입장에서는 당직을 쓰라 그러면은 그게 솔직히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본 전제를 보면 일단은 당직 근무라는 것 자체를 그냥 근무하기 싫어해요. 이거 근무하는 거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수당이 지급이 되는 제도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에서 그렇게 규정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수당 지급을 해준다 그래도 그냥 근무하기 싫은 사람들 있어요. 그냥 짜증나. 당직 근무라는 거 자체가 들어가면 그날만큼은 뭐 민원 전환을 받기 위해서 그게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거 당직자한테 민원 전환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면은 돌아오는 답변은 그거거든. 자, 만약에 당직 근무자한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보건복지부다. 네. 근데 여기 이제 당직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근무자한테 뭔가를 예를 들어서 2단계 이거 뭐 상향 발표 뭐 그다음에 뭐 3단계 상향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주말에 보통 이제 브리핑을 하잖아요. 관련해서 문의를 하면은 이거는 자기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뭐 공문으로 시달린 것도 없어서 또는 뭐 자기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평일 돌아오는 평일 다가오는 평일 뭐 오전 뭐 한 9시 또는 10시부터 뭐 땡땡땡에 뭐 땡땡땡땡 이쪽 번호로 다시 연락해서 문의하는 게 빠릅니다. 이게 가장 이제 고정적인 멘트죠. 그래서 아직 공문 시달된 게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주말에 브리핑하면은 근무자들이 없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공무원들이나 공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주말에 왜 들어가 있겠어. 저 다 재택근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최소한의 당직 근무자만 여기 있단 말이에요. 출근해 있는 사람이. 근데 당직 근무 쓰는 사람이 자기가 만약에 업무 소관이면은 자세히 답을 해주는데 그래서 업무 소관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이런 정보기관에서 발표한 브리핑에 대해서 주말에는 공문 시달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평일 오전에 여기로 연락하라고 그런다고요. 이거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당직이. 물론 이제 당직에 이제 추가적인 업무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기관별로 이제 업무 특성상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야간 순찰 가장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야간 순찰
계속 확인을 수시로 이제 하죠. 뭐 불이 날 만한 그런 어떤 취약계소라든지 사각지대, 어떤 관리 사각지대를 이제 수시로 순찰하는 목적이 가장 그 당직 근무의 어떤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뭐 이제 혹시나 그 근무하는 곳에 뭐 전원 차단 같은 거를 뭐 제대로 안 했다든지, 전원 차단을 뭐 제대로 해서 뭐 멀티탭이 뭐 쓸데없이 켜져 있지는 않은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체크하면서 당직 근무자가 1차적으로 그거를 대응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요. 지금도 아마 이게 2차적으로 좀 세분화해서 좀 들어가 볼게요. 당직 근무 자체가 일단은 가장 이게 정말 논쟁거리가 되거든요. 해당 조직에서 만약에 근무를 하잖아요? 가장 많은 논쟁거리예요, 사실. 이 당직 근무라는 것 자체가. 왜 그러냐면, 직수를 항상 따집니다. 몇 직제냐 이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당직 근무를 쓰는데, 근무 주기를 항상 따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월, 뭐, 1주차에 당직을 한번 들어갔어요. 네. 근데, 다음 근무일. 다음 근무 편성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1회 들어가는 건지, 1회 편성된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해군 같은 경우에는, 뭐, 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직 근무가 일주일에 1회가 아니고 거의 뭐 일주일에 2회, 뭐 많게는 3회까지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뭐 어쨌든 그거는 이제 근무 특성상 인원이 적다 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제 뭡니까? 이렇게 육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육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0명, 300명 그러면은 당직 근무 편성 주기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뭐 다음 근무 편성까지 뭐 예를 들어서 주기가 뭐 한 뭐 1개월에 한 번? 네, 뭐 이렇게 편성이 되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도 당직을 많이 바꿔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아가지고 당시에 진짜 일주일에 저는 무조건 최소 한 2번, 3번씩은 썼어요. 저는 당시 이렇게 근무했어요. 일주일에 막 많으면 3번이고요. 네. 적게는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거는 당직 근무한 경험이 제일 기억나. 하도 많이 써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아마 그거를 수당으로 다 받았었다 그런다면 돈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당직 수당 지급 규정이 없었으니까 이제 못 받은 구조였는데, 일단은 보면은 별로 이거를 서로 근무를 일단은 쓰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일단 기본 전제가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공평하게 자기 순번대로 돌아와서 서야 되니까 그런 게 많은데, 이 직수를 항상 따지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당직 근무를 편성하는 그 행정 담당자가, 우리가 이게 당직표 편성하는 행정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관마다. 근데 아마 이 행정 담당자는, 당사자는 진짜 아마 저기 이 당직 근무 이거 야 변경 좀 해줘 이런 전화 정말 많이 받을 거예요. 네, 아마 근무자들로부터 제일 스트레스 아마 당사자일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당사자. 아마 그럴 거예요. 똑같이 말단 계급에 있는 사람들도 불편하겠지만은 이거를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하는 사람들도 그 사유를 다 넣어야 되거든요. 무슨 사유로 인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당직 근무를 바꾼다. 이런 거를 다 사유로 남겨야 되는데,
그 사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그게 그 지휘부 쪽 있잖아요. 그 기관에 근무하는 지휘부에 이게 이제 만약에 내용이 걸리는 순간 또는 아니면 감찰기관 지휘부나 이제 특히 감찰기관이 더 오히려 큰 문제죠. 감찰기관에 이게 이제 걸리는 순간 나중에 이제 지적사항으로 엄청나게 많이 받죠. 나중에 뭐 이제 근무평점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 우리 흔히 말하는 떡값 떡값? 이거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뭐 이게 그 뭐라 그러지? 실적수당이라 그래요 원래. 자기 수당의 뭐 120%, 뭐 130% 이렇게 받는 뭐 그 등급 매기는 거 있잖아요. A 등급, B 등급, C 등급. 예. 그래서 그런 그 부서 평가, 조직 부대 평가라고 하나요? 부대 그 실적 평가에서 지장이 생겨요. 실제로. 여기는 뭐 이렇게 당직 변경 사유가 이렇게 많냐 지적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이제 종합적으로 따지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그 자기 직수 관리를 진짜 해야 돼요. 당직 근무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공무원분들이나 이렇게 공공기관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마 철두철미하게 엄청 따질 겁니다. 왜 나는 당직이 막 일주일에 막 2번이 들어가고 3번이 들어가야 되냐 해가지고, 이거를 말단은 따지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계급 어느 정도 짬이 되는 사람들은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왜 나는 당직 2번이야? 다른 사람들은 단 1번이네. 이게 막 따지기도 하거든요. 이 담당자한테 가가지고. 근데, 아직 장기 복무가 확정이 안 된 말단 하사나 이런 사람들은 이걸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따지는 순간, 뭐 짬도 안 될 뿐더러 내가 이거를 만약에 걸고 넘어지면은 잘못하면은 내 근무평가 점수가 완전 최하점을 받거든. 장기 복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살 행위를 하겠어요? 당연히 말이 안 되지. 하여튼 그런 종합적인 문제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말단은 그냥 당직 서야 돼. 서라고 놓으면 그냥 서야 되는 거야. 그게 제일 진짜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많아요. 시스템적으로. 구조가 보면. 그래서 이 당직 자체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당직 자체를 수당을 지금은 지급을 해주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그 근무자들의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인식, 당직에 대한 인식을 보면 이거 왜 쓰나 싶을 정도로 되게 쓸데없는 당직 근무 편성이 되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쓰는 이유가 없거든. 그냥 이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관리 차원에서 쓰는 거는 오케이. 납득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당직 근무를 서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부가적으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게 뭐 남자는 당직 근무를 서고 여자는 뭐 당직 근무를 안 선다 해가지고 막 논란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그 논란을 빠르게 잠재울 수 있는 전 하나의 방법이 이 당직 수당 지급하는 금액 자체를 지금 지급하는 거에 한 1.5배, 2배 더 준다 그러면 아마 쓸걸요? 그러면 말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돈 준다 그러는데 근무 안 서는 사람이 어딨어. 말이 안 되지.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수당이 굉장히, 짠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짜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언론에서는 이 당직 수당 자체는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남녀 모두 평등하게 당직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골자만 지금 기사를 내놓고 이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이 당직 수당이 지급이 되는 유무나 어떤 그런 그 금액의 정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야 좀 더 객관적인 어떤 그 판단을 대중들이 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가지고 오늘 한번 이 내용을 좀 끌고 와봤습니다.
뭐 두서없이 막 이것저것 막 잡다하게 얘기했죠. 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실제로. 한 가지 저 당시 경험을 좀 더 붙여서 얘기하면은 제가 거의 이제 4년 차였습니다. 4년 차 거의 전역 다가올 때쯤인데 그때 당시에 뭐죠? 우리 왜 배에서 이렇게 다른 부대로 이렇게 훈련하러 부대 방문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유성룡함에서 육상으로 뭐 여기 무슨 함정 훈련을 하러 온다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 함장을 포함한 그 밑에 근무자 함정 요원들 전체가 다 그 단체로 이동 교육을 해서 그쪽에 교육받으러 오는 교육장이었거든요. 그런 데서 근무했었는데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당직을 이제 제가 로비에서 쓰잖아요. 네, 저 혼자 이제 당직 로비를 서요. 완장 차고 이렇게 근무 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무궁화 두 개 단 그 함장이죠. 함장이 일단 그 출입 명부에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살짝 졸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하도 당직이 일주일에 막 2번, 3번 들어가니까. 그래서 막 쓰고 있는데 앞에 나는 온지도 몰랐어. 나는 함장이 온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작성하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당직 자주 쓰는 것 같다. 그 한마디로 인해서 진짜 예, 뭔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자주 내가 당직 쓰는 거를 봤으면은 딱 대면하자마자 그 한마디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야, 너 당직 자주 쓰는 것 같다. 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 말이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뭐 더 이상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당직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 전제가 참 여러 가지 썰들이 많고 아마 그 대한민국의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이거 아실 거예요. 당직 근무 관련해서 정말 여러 가지 재미난 에피소드들도 많고 그렇긴 한데 일단은 저의 개인적인 뭐 어떤 당직이라는 건 꼭 뭐 이렇게 남녀가 같이 서야 된다 이 어떤 논의에 대해서는 저는 뭐 딱히 뭐 찬성 입장 반대 입장을 내놓지는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본 전제가 어쨌든 얘는 당직 근무라는 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4시간제 근무가 아마 대부분 많을 거예요. 또는 뭐 아니면은 상직제인 경우에는 뭐 교대 근무를 해가지고 뭐 8시간 단위로 교대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근무 방식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런 단시간만 근무하는 이런 쪼개기 근무는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가장 큰 문제는 24시간 근무거든요. 오전에 출근해서 만약에 9시에 당직 근무 시작했어요. 그러면 9시부터 해서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24시간 근무를 하는 당직의 이 경우에 특히나 굉장히 이런 부가적인 어떤 이슈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래가지고 이 정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당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남녀가 같이 근무를 서야 된다라고 그냥 주장하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나 이런 의견 조율이 없으면은 이 당직 문제는 끊임없는 계속 논란거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래서 그냥 제 과거의 경험상으로 겪었던 당직에 대한 어떤 그런 잡다한 이런 거를 내용을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진짜 당직 근무 서시는 분들 정말 화이팅 하시고 이게 정말 꼭 당직 수당 잘 챙기셔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이득을 보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첫 번째는. 네. 그리고 제일 특히 우리 군에서 근무하는 하사분들한테 정말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인데 저처럼 이런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당직 근무 쓰면서 가장 큰 문제가 만약에 당직 바꿔달라 그랬을 때 그런 부탁을 받으면요. 그냥 제일 간단하게
내 근무 평가를 담당하는 담당자한테 가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이런 부탁을 받았다라고 그냥 얘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 말단의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 만약에 당직 변경 요청을 받으면 근무 평가를 하는 담당자, 그러니까 상급자죠. 부서의 상급자한테 가서 있는 그대로 그 상황을 알리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장기 복무를 하는 지름길이 되겠다. 이렇게 대처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윗사람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바꿔달라 그러면 그냥 제 직권으로 해서 그래요. 그러면 저기 그냥 바꿔주세요. 대신 변경 요청은 바꾸려고 하시는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짬이 없기 때문에 바꿔달라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케이스로 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상적인 게 이건 것 같아요. 내 근무평가 점수도 지키면서 당직 변경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업무 처리를 하실 거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쨌든 정말 화이팅 하시고 꼭 장기 복무 되셔가지고 나중에 연금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화이팅 하십시오. 저는 뭐 지금은 이제 다 추억의 얘기니까